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현실이 저희 참 깝깝한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키지 않는 네, 지자체와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열심히 시민으로서 투쟁을 하자는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님을 여기 혁신파크 피아노 숲에 초대를 드린 건 아시다시피 저희가 혁신파크에서 살고 있는 나무와 또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는 여러 동물들 그리고 시민들이 오늘과 같이 누리는 혁신파크라는 CU지를 지키고 싶어서인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합작으로 이 두 분의 정치적 욕심으로 시민들의 공간을 개발하려는 개발 그리고 고층 빌딩 같은 걸 지어서 이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던 곳 중에서 혁신파크와 좀 이런 맥락이나 상황이 비슷한 곳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부분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우리 전주천 그 버드나무 한 400그루 정도 뱄을 때도 가보면 그 거기다 뭐 물놀이장하고 뭐 공연장 뭐 이런 거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뭐 재선을 하고 싶은 거죠 시장이. 네. 뭐 주요 공약, 주요 이제 계획이니까 개발 계획이니까 그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뭐 덧셈 뺄셈 정도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내 표에 도움되는 사람들이 집결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불이익 주고 또 이제 고향에 가보면은 산왕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스프링힐스라고 하는 골프장이 9홀짜리가 있는데 이걸 18개로 이제 넓히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뭐 이제 공무원들 뇌물도 받고 뭐 농약 뭐 사용량 우리나라 1위고 뭐 바로 옆에 정수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좀 그 숲이 그냥 놔둔 지가 한 20-30년 돼서 그 정말 그 제가 그 숲에 가보면 그 야생성이 많이 회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뭐 훼손된 숲이라는 이유로 이 산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산의 절반 정도가 골프장이었는데 그걸 다 넓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장이.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산왕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재선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죠. 내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감탄고토라 그러죠. 뭐 그런 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거든요. 냅두면 되거든요.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이나 시장 같은 지자체장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뭔가 싫은 건지 그래서 사업을 뭘 벌여야지 뭘 벌려야지 뭘 했다는 자기의 기록이 경력이 생기니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베어내고 다시 심거나 베어내고 다른 거 만들거나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산왕산은 저희 고양시가 되게 가깝죠. 은평구랑 바로 옆인데 여기 203페이지 책에도 산왕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전에 이제 취재하셨던 걸 담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양시장이 직권으로 여기에 골프장을 짓는 거를 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투쟁하셨던 분들이 많이 좌절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 곳인데 잘 막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사진에도 봤었을 텐데 안동의 은행나무 거목이 있어요. 700살이 넘은 할머니 은행나무가 있는데 13쪽부터 책에는 나와 있고요. 임하댐이라는 댐 건설로 마을이 이제 침수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 마을 안에 이제 700살인 은행나무 할머니가 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인간이 옮기겠다. 라는 작정을 하고 실제로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은행나무를 이주를 시켰어요. 다른 공간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이 책에 그렇게 거목을 이주한 일이 사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저는 이 은행나무 쪽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에 이
그런 문구가 나와요. 초대형 수목 이식의 성공에 국위를 선양하자는 정부의 주장처럼 뭐 그렇게 홍보가 결과적으로 되어버린 거죠. 이게 사실 뭐 개인이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개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저는 싫지만 어쨌든 이식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게 저는 좀 우려가 오히려 드는 거예요. 댐을 건설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무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할머니가 있으니까 여기를 댐 건설을 하지 말아야 해요 라고 보통은 투쟁을 하는데 나무 옮겨 심어주면 되잖아 라고 이게 좀 선례가 되진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위해서 거목을 무리하게 옮기는 그리고 아까 회화나무 몸통만 남은 그 회화나무도 사실 살 수 있을지 없을지 700년 500년을 살아온 나무가 옮긴 현장에서 또 얼마나 그러니까 원래는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덜 살 수 있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죽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위해서 거목을 무리하게 옮기는 현장들의 취재를 다니셨는데 보시면서 어떤 좀 마음이나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요. 그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은 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85년 정도인데 그 은행나무 옮길 때가 그때 뭐 여러 가지 공법이 나와요.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고 H빔 공법이라는 게 있고 생명토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뭐 세계 최초다 뭐 이런 기사 많거든요. 근데 뭐냐면 H빔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철근 중에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H자로 생긴 거 있죠. 그걸로 뿌리를 돌돌 말아가지고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공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법이라고 하기엔 네. 생명토 공법이 뭐냐면 그 흙을 뿌리를 다 토판에 돌려서 자른 다음에 거기다 흙을 붙여서 올렸다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통은 뿌리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잔뿌리, 굵은 뿌리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를 다 통째로 드러내면 그 700년 거목은 얼마나 크게 마을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네트워크가 근데 이거를 돈이 드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덜 잘라낸 다음에 흙을 붙여주는 거를 이제 생명토 공법이라고 그렇죠. 안 잘라내면 올릴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노고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하면서 막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뭐 기술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데 더 필요한 거는 그런 노고수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가자 하지 말자. 근데 실제로 그 미국이 이제 2001년도에 그 전에 이제 3년 동안 학자들이 그 논의를 해가지고 로드리스 컨서베이션 액트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길이 나 있지 않는 산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예산을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지금도 유효한 법이거든요. 미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개발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발하다가 이제 뭐 대법원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중단되고. 우리는 그럼 못 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법을 그런 의원이 돼서 내가 이런 걸 해결해주겠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차별금지법 같은 거. 네, 차별금지법 같은 게 있는데요. 네, 나를 뽑아주면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를 보면 참 답답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법은 너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래서 법 제정 운동도 잘 이제 좀 생태 쪽으로도 활발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은평구 봉산에도 취재를 와주셨었고 취재 오셔서 봉산의 편백숲 조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런 곤충 대발생 같은 생태계 파괴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책에도 담아주시고 기사도 내보내 주셨었습니다.
저는 이제 봉산 편백숲 사업으로 인한 봉산 생태계 파괴를 대응하면서 가장 애착이 갔던 나무가 있어요. 아카시 나무라고, 여러분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알고 계시는 그 향기로운 나무인데요. 은평구에서는 아카시 나무는 베어내도 된다, 베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카시 나무를 베어내고 있어요. 이게 아카시 나무가 1960년대 박정희 시대 때 조림한 나무긴 한데요. 이 나무는 조림했을 당시엔 이제 나무를 심은 거죠. 나무 심기 운동으로. 그러나 좀 기후가 잘 맞았고 그래서 잘 살아왔고 콩가식물이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되게 귀한 나무였는데요. 그 나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겠죠. 뭐 일부는 어린 나무도 있고 당연히 큰 나무가 있으면 어린 나무도 있어서 뭐 10살, 1살 아카시 나무도 당연히 산에서 발견이 되지만 큰 아카시 나무들은 이제 40살, 50살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베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구청에서 자꾸 벌목을 하고 싶어 해서 제가 그건 베도 되는 나무가 베어도 되는 나무는 없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가 아카시 나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생겼는데 기자님은 이렇게 수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나무를 봤는데 가장 애착이 좀 가는 나무와 현장의 나무 이야기가 있으신지 네, 그런 게 그 보라매 공원에 가면은 그 포플러가 있거든요. 포플러 있는데 그걸 이제 막 베니까 이렇게 막 베냐고 이제 공원 관리소 쪽에 물어보니까 이거 포플러 그거 이쑤시개 만들던 나무다. 이제 바로 뭐 혐오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면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외국에 들어온 나무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 아닌 거 아세요? 뭐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라고 그러는데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 전혀 아닙니다. 그 꽃이 우리나라 꽃이 된 거는 참 마음 아프죠. 너무 화려하잖아요. 이 꽃의 이 어떤 생식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튀어나와서 화려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걸 좀 선호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꽃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궁화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무궁화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많이 또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일본에서 왔다, 뭐 서양에서 왔다 그러면 이름 붙여가지고 막 뭐 일본 이깔나무니 뭐 저기 양버즈민이 양버들이 이러면서 막 싫어하거든요. 근데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런 나무들일수록 더 저는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 도시에 너무라도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무자비한 가지치기의 주로 대상이 되는 게 플라타너스, 그리고 목백화, 튤립나무라 그러죠. 튤립나무 빨리 자라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늘이 너무 예쁜데도, 크고 넓은데도 빨리 자라서 미움 받는 거거든요. 참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네,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산지 너무 오래되신 나무잖아요. 너무너무 오래되신 나무고 너무 잘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매해 괴롭히는데도 그렇게 잘 살아남는지, 매해 몸통만 남기고 다 잘라내는데도 어떻게 되게 강인하게 살아남는 나무인데, 이 정도면 뭐 토착민 이주민 따질 거 없이 잘 살아남는 나무는 귀하게 대접해주고 자르지 말아야 하고,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렇게 큰 나뭇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막 그거를 또 낙엽 떨어진다고 다 잘라내고 뭐 전깃줄 어쩐다고 또 잘라내고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이제 또 그런 재밌는 것도 있어요. 아카시 나무도 사실 한국산 나무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본이죠. 원래는 아카시 나무가 아닌가요? 미국 동부 쪽. 미국 동부 쪽. 그러니까 한국산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로 배원해도 된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구청에서. 근데 편백도 한국 남부에서만 자생하는. 그러니까 사실 편백은 일본.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랑,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부산 쪽에서만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삼나무, 편백나무가 한국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중부지방에선 살 수 없는 나무인 거잖아요. 한국의 중부지방에선. 그럼 편백은 왜 심고 아까시는 왜 베죠? 뭐 이런 좀 그러니까 그냥 입맛에 따라서 혐오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근거들을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질문에 드려보자면 이 책에 굉장히 많은 투쟁의 현장이 담겨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의 가덕도 이야기도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그런 가덕도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투쟁을 하고 있는 형욱님 오늘 오셔 계시고 희음님도 오늘은 못 오셨지만 상황실에서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후 활동가들이 많이 이제 연대를 하고 있는 현장인데 제가 이 책에는 가덕도 산서나무 동백나무 숲이라는 제목으로 233쪽에 가덕도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이 뭐냐면 대통령이 이 숲에 와봤다면 공항을 짓겠다고 했겠습니까? 라는 부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자마자 너무 울었어요. 제가 이 책을 사실 한 이야기 볼 때마다 울어가지고 책 보는 게 참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슬픈 현장을 담아주시느라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실은 이 가덕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개발과 파괴의 위험에 놓여 있는 자연은 그렇게 뭐 무심하게 파괴되어도 될 만큼 파괴해 버리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하나하나 귀한 그런 곳인데 이제 몇 주 전에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가덕도 신공항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가덕도를 저도 가보지는 못해서 이제 형욱님한테 가끔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다니시는 이제 현장에 연대를 다니셔서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뭐 프로그램 뭐 가덕도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이제 직접 기획하셔서 하시기도 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했는데 기자님도 이제 작가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현장 이야기를 아직 못 가보신 분들께 조금 전해주신다면. 가덕도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삼엄하다는 말을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떠올렸던 건데 그 맨 위쪽에는 이제 그 산서나무, 소사나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띠처럼 한 2만 그루, 3만 그루가 이제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딱 내려오면은 이제 뭐 고로쇠 같은 게 이제 또 띠로 있고요. 집단 군락으로 있죠. 그리고 이제 해안 절벽 쪽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동백나무 군락이 그게 이제 저기 가덕도의 동쪽 가덕도에 있는 그 저기 산 국사봉 거기에 이제 동쪽 그 비탈 얘기하는 국수봉입니다. 예? 국수봉입니다. 국수봉. 네네네. 국수봉이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저기 동백 군락이 또 이제 수천 그루가 쫙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이렇게 심은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100년 정도 이제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그런 식생이 생긴 거거든요. 뭐 풀 이런 것도 말할 게 없고 그리고 숲 자체가 들어가면 쿠션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식토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 100년 만에 그런 질서는 사람이 갖고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기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은 조금만 다녀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뭐 원시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뭐 공룡 시대도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뭐 까마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큰 새 작은 새들 뭐 이렇게 산 꼭대기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곳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든 온다면 마음속에서 이제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깎인다고 이걸 깎아서 바다를 메워가지고 활주를 놓는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은 그 가덕도가 이제 산지형으로 된 섬인데 발파를 한다고 해요. 폭탄을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탄으로 발파를 해서 그 위에를 이제 없애버리고 날려버리고 해양에다가 흙을 쌓아서 활주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이어서 현대도 아마 진짜 여기는 못하겠네 하고 빠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법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든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잘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현대도 빠졌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덕도는 탐조인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섬입니다. 가덕도가 이제 한국 남한이 이렇게 네모 모양이라 치면 요쯤에 있는데요. 부산 쪽이니까 요쯤에 있는데요. 동남아에서 여름 철새는 여름에 한국을 찾아오는 새, 여름 철새들이 지나가면서 쉬어가는 곳,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휴게소 같은 곳이죠.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서 밥도 먹고 똥도 싸고 뭐 이게 좀 놀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또 가는 곳, 또 겨울 철새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쉬어가는 곳. 그래서 가덕도는 희귀한 새가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탐조인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만큼 생태계가 엄청나게 생물 다양성이 그런 대단한 곳인데요. 네, 그래서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되게 열심히 생각했는데요. 책을 읽다가 보면 작가님이 전국에 이제 나무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나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만약에 책 속에 있는 수백 살을 살아온 노거수, 나이가 많은 나무라면 책 속에 담긴 현장들을 보면서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빨개 피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나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참 얄팍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계속 이 땅을 잠깐 빌렸으면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하는데 그 결국은 우리 욕망을 계속 채우다 보면은 뭐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건데 정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얄팍한 속인데 저는 그게 뭐 부끄럼도 모르고 빨개 벗고 뛰어다니는 거라 생각합니다. 나무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네. 빨개 벗고 뛰어다니진 않는 것으로 하고, 네.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사실 현실에 없다고, 현실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냥 뭔가 뭐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안중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시간이 이제 지나서 제가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다음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 뒤에 보시면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아까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의 소제목인 대통령이 이 숲에 와봤더라면 공항을 짓겠다고 했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보면서 저는 이 개발과 손익을 앞세운 이들이라면 숲에 가봤더라도 또는 숲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을 봤더라도 그걸 못 본 척하면서 개발 욕망을 멈추진 않을 것이라는 좀 비관적인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기후 생태 운동을 하는 많은 활동가들이나 이제 기자님도 제 생각엔 활동가기 때문에 많은 그런 현장들을 보고 마주하면서 마음의 부침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작가님은 수많은 그런 현장을 마주하시면서 어떻게 버텨내시고 계신지, 또 사실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꼭 이런 건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네.
개발과 손익을 앞세워서 공동체와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이들의 태도는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저도 뭐 똑같이 버티기 힘들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파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뭐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응징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안 잊어먹게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게 지워지니까 계속 기억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 반성하면 그때 용서를 하면 되지, 뭐 바꾸려고 그 사람들 머릿속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조금 위로를 뭐 받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좋은 숲과 나무들이 있으니까 함께 위로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요, 별로 하나만한 얘기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기자님의 기록하고 기억하는 힘이 참 중요하고 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혁신파크도 마찬가지로 아카이빙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공동체 IT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아카이빙 활동 앞으로도 꾸준히 좀 정례화해서 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막 찾아서 막 넣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투쟁도 너무나도 많고, 여기가 10년 정도의 혁신센터 운영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활동들과 시민들의 기억들이 있어서, 이거를 아카이빙 앞으로 하게 되면 시간 맞으신 분들 오셔서 저희 음악 틀어놓고 노래 막 떼창하면서 막 투쟁가 부르면서 같이 입력하는 작업 추후에 홍보해서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